네, 암이라는 말 들으면 무섭죠. 그중에 위암은요, 폐암, 간암, 대장암에 이어서 사망률이 네 번째로 높은 암입니다. 그런데 연말 되고 또 청첩장 모임 있고 이제 술들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술이 뭐 좋냐, 백해무익인데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예, 많이 네. 듣죠. 그런데 비음주자가 술을 시작하거나 기존 음주자가 섭취량을 늘릴 경우에 위암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위암과 음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팀을 뉴스캐스터가 직접 만나러 나가 있습니다. 강수지 캐스터.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김나영 소화기내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께서 위암과 음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용해서 일단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지와 위암과의 관계를 알아봄에 있어서 2002년과 2003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다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특히 40세 이상 31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 결과 저희가 12년간을 추적 검사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술과 위암 발생 관계를 보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는데 술을 안 마시면 위암이 증가하고 술을 절주하거나 금주하면 감소한다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럼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될 경우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남성의 경우에서는 술을 안 마시다가 마시게 되면은 14% 위암 발생을 증가시켰고요. 여성에서는 이제 그 안 마시다가 갑자기 마시게 되면은 폭음 수준 마시게 되면은 물경 2배 이상의 위암 발생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음주와 위암, 성별에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였습니다. 남성에서는 매우 비교적 규칙적인 결과를 보였었는데 술을 안 마시다 마시게 되면 14% 증가하고 그리고 중증도 정도 마시다가 이제 미량으로 줄이게 되면은 20%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여성에서는 그럭저럭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안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로 많이 마시게 된다. 상중하 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2배 이상으로 굉장히 증가하여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술에 매우 예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하신 이 연구조사에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나왔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절대적인 어떤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그 시점에서 양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는 연구였다면 여기서는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를 중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마시다 끊을 수도 있고 끊었다가 안 마시다가 다시 마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남녀에 따라서 그 12년간의 추적 검사를 했다는 거는 이제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 접근이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술을 마시면 위암의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우리 문화가 술을 권유하는 문화 또는 마시는 문화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게 위암 예방에 필요하냐, 나는 꼭 끊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이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또 술을 끊으면 굉장히 그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격려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암 중에 위암의 경우 초기 환자의 80%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위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조기일수록 사실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이 조기 진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무적이긴 한데 검사를 안 하다가 또 자기가 이 소화불량 또는 이제 위통 그리고 이제 토열, 빈혈 또는 이제 식욕 감소, 체중 감소가 일어난 경우에는 대개 경우는 진행성 위암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검사를 해주는 어떤
세계에서 보기 힘든 건강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위암 직계 가족이거나 장 상피 화장이 심하거나 또는 흡연 또는 술을 많이 마신다 이런 경우는 1년마다 하는 걸 권유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서는 40세 미만에서 위암 직계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은 미만형이 좀 진행이 빠른 미만형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피치 못하게 위암을 발견하게 됐을 때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위암 조기 진단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위암의 15 내지 20%는 내시경 치료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내시경 치료를 하려면은 CT 등을 통해서 점막에 국한되어 있어야 되고 분화도가 좋아야 되고 2cm 미만의 어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내시경 시술이 가능하고 이제 그 범주를 벗어난다 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는 것은 위를 절제한다는 것과 임파절을 이제 제거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는 임파절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복강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잘하고 세계적인 성적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조기암은 물론 일부 진행성 위암도 이제 복강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요즘은 로봇 수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예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내시경도 하고 또 위암을 연구하는 내시경 내과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30세 이전에서 위암의 발생의 어떤 필요 조건인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여서 양성이면 재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생활 요건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듯이 짠 음식, 탄 음식, 그리고 어떤 절인 음식, 훈제 음식은 굉장히 바람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또는 과일을 많이 드시고 가장 중요한 정기 검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금주, 금연. 그래도 금주, 금연이 어렵다. 그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